이번에는 기사는 그러면 어떻게 쓰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새 소식을 전하는 글입니다.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형식에는 우선 사진이 있고 그림, 영상, 만화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이 기사입니다. 기사만의 글 양식이 있습니다. 기사는 서론, 본론, 결론 순서가 아니라 결론부터 씁니다. 중요한 것부터 써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글, 뒤에서부터 잘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글. 바쁜 사람은 처음만 읽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글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헤드라인 뉴스를 먼저 보도하지요. 진행될 뉴스 꼭지 제목과 주제들을 쫙 나열하고 시작하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기사는 육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끔 날짜나 장소, 주어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게 빠지는 기사들을 봅니다. 기사는 짧은 문장으로 써야 소식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자보다 천자가 좋습니다. 한 문장에 60자 내외가 좋습니다. 12포인트 한 줄 반 이내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기사는 평균 62.3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에 100자 이상은 무조건 안 됩니다. 기자들에게 항상 강조되는 말 중에 한 송이 꽃을 피워라 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된 사건이나 사실에서 중요한 핵심을 골라 확실하게 부각시키라는 말입니다. 정치인의 길고 긴 연설을 모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유발하거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대목만 뽑아서 크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가하는 초등학교 기별초육대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고 볼 때 그걸 처음부터 하루 종일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중도에 넘어진 아무개 선수가 다시 일어나 끝까지 완주해 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거나 대회 경비를 줄여 많은 금액을 모교 발전에 내놨다든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운동장 가운데서 진행되는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있었다든가 뭐 이렇게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쓰는 겁니다. 많은 내용 중에 어떤 것을 골라서 부각시키는가는 그 쓰는 사람의 능력과 의식이 결정합니다. 기사란 사실을 기록하는 글입니다. 쓰는 사람의 느낌, 감정, 의견, 주장은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는 또 객관적으로 써야 합니다. 신문에는 객관적이 아닌 글도 물론 게재가 됩니다. 그건 기사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취재 수첩, 칼럼, 사설, 오피니언 이런 건데 이건 객관적이 글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쓰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신문들은 모두 사설을 첫 페이지에 넘기면 2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그 사설이 맨 뒤로 갔어요. 지금 모든 신문이 독자 오피니언 안에 사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설은 그 신문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주장도 일반 독자의 주장과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선거 때 자기 회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 사설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러나 미국 신문들은 사설과 달리 기사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의 신문사들로부터 사설을 통해 지지를 받은 후보들의 당선율이, 대통령이죠, 더 당선율이 낮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독자들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쓰면 불법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좋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신문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으면서 각종 기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속이는 거죠. 예. 미국 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 후보를 지지하지만 기사는 객관적으로 쓰는데, 우리나라 신문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지만 기사를 통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신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문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반드시 그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 상대자의 변명이나 의견을 듣고 같이 보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한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족을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잠시 객관적인 보도의 허와 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글에서 객관적인 보도가 과연 가능한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뉴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순간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선택 자체가 주관적이 되죠. 객관적인 보도가 과연 최선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장 강조하는 때는 선거기사입니다. 각 후보들에 대한 뉴스나 소개, 인터뷰를 할 때 모든 후보에 똑같은 글자 수 형평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누가 좋은 후보이고 누가 문제가 있나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데 신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는 인터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보도는 관련 인물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현안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듣는 인터뷰는 간단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 전체를 듣고 쓸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는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메모를 해갖고 가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해야 하고요. 녹음이 어려우면 수첩을 내놓고 열심히 받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며 길게 답변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한 최대한 다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농담이나 사족을 붙이는 한마디도 중요해요. 반드시 받아 적어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글로 옮겨야 합니다. 오래 지나면 인터뷰 분위기를 잊어버립니다. 녹음했을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적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기사화합니다. 기사를 쓴 후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반드시 연락처를 받아두었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전화로 물어봐서 추가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그 기사에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진을 찍는데 자연이나 풍경을 찍을 때는 거의 반드시 사람이나 지형 지물이 들어가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걸로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참 가을에 그 벼가 풍성한 아름다운 광경을 찍는다고 할 때 논 가운데 그 벼만, 아름다운 벼만 딱 찍어 보세요. 이건 뭐 어디에나 있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나 지형 지물 이런 게 들어가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또 항상 순간 포착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들어가게 찍을 때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앞모습만 나와야 되죠. 사람 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앞모습이 나올 때 이제 초상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모자이크 하면 되니까요.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